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교재 46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462페이지는 실무수행 평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부가세 문제까지 55의 실무수행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3문제였던가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4문제 해가지고 그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점을 보면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2점, 또 어떤 건 1점, 어떤 건 3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5월 20일자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입력 사유 공급가액 변동 기억나죠?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네, 공급가액 변동이 2번이라는 것까지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 바로 그냥 답 2번이라고 쓰시면 돼요. 코드번호 입력하시오. 근데 그런 정도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자, 가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5월 20일자 메인 매출전표에 가셔가지고 메인 매출전표를 5월 20일로 입력. 네, 여기 마이너스 90만원짜리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잖아요. 클릭하고 위에 수정세금 계산서 클릭하면 여기에 사유 코드가 보입니다. 2번. 네. 저는 아까 입력할 때 2번이라는 것이 기억이 나서 그냥 이건 2번으로 답으로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평가 문제로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메모지에다가 이런 그 수정세금 계산서 입력할 때는 코드를 이렇게 딱 한쪽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평가 문제 답을 달 때는 그냥 그거 보고 답을 2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서 일기 확정. 일기 확정이면요 우리 전표 입력하고 관계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다 망쳤다 하더라도 이거는 관계없죠. 왜냐하면 백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조회만 하면 답을 찾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게 다 2기 애정하고 2기 확정 거였어요. 근데 1기로 문제를 내잖아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셔가지고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로 입력하는 것만 알면 되죠. 4월부터 6월로 이렇게 하면 조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주식회사 고려산업에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발행된 거니까 매출이고 여기에서 고려산업을 찾으면 되죠. 쭉 보니까 9번째 고려산업이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1,520만 원이죠. 그래서 1,520만 원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고려산업이 두 군데 있지 않을까 또 찾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가 거래처별로 모아집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가 2매다 그러면 고려산업에 2줄로 있는 게 아니라 고려산업 하나에 2매로 해서 한 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래서 1,520만 원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도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기 확정 신고서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수는 총 몇 매냐? 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수 여기 29매가 답이죠. 29 하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13번 2점짜리 두 개는 앞에 우리가 점표 입력한 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백데이터 가지고 평가 문제를 냈기 때문에 조회만 해서 그냥 답을 찾으면 누구나 이거는 득점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14번을 보겠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2기 애정 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조회되는 기타 감가상각 자산 공급가액은 얼마냐? 네, 그러면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저는 아까 안 닫았거든요. 네, 그러면 탭만 이동해 가지고
기타 감가상각자산이라는 것은 여기 상단에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감가상각자산 자산 구분 코드 4번에 공급가액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죠. 1억 원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수행한 전표에 대해서 문제를 낸 거고요. 다음에 15번의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예정, 우리가 저장해놨던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11번 란 고정자산 금액은 얼마냐.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하고 기계장치로 입력했던 그 두 개가 여기에 11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7월부터 9월로 조회해야 되죠. 2기 예정이니까.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불러오시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장했던 걸 불러와야 되니까 예, 아니요 해도 같을 거예요. 예나 아니요. 자, 그래서 불러오면은 여기 11번에 여기 있습니다. 고정자산 매입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금액란에 있는 것이 답이 됩니다.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125000000. 요게 기계장치하고 건설 중인 자산 처리했던 그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예정 지금 그 문제죠. 지금 열어놓은 거기에서 반영되는 부가율은 얼마인가? 부가율이라고 하는 게 저 상단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후에 우측 상단에 있어요. 우측 상단에 부가율을 조회할 것.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우측 상단 여기입니다. 네, 여기서 74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 16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 3번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예정. 네, 똑같은 양식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네, 세금계산서 합계표 당연히 필요한 거고 계산서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서 합계표는 면세기 때문에 과표를 눌러서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면세 수익 금액이 있느냐, 계산서 수취 금액이 있느냐. 요 85번과 86번에 아무것도 입력된 게 없죠.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조금 전에 아까 어디에서 조회했었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거기에 보면 있었습니다. 120만 원에 12만 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조회해가지고 2기 확정 신고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의 과세 매출분 합계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네, 아까 저는 안 닫았어요. 자, 열어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아까 작성하라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안 닫았으니까 만약에 닫으신 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열어서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해서 과세매출분의 합계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과세매출분 합계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860,000 이것을 답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확정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란의 금액은 얼마냐. 네, 조금 전에 열어놨던 거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2기 확정이니까 이거 날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해서 불러보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저장해 놓은 거 있죠? 이해하신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에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1번 난에 금액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33940-000이죠. 자 20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확정에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 세액 27번 난 이 금액을 물어봤죠. 근데 이건 복사가 안 되니까 이거는 복사가 되잖아요. 여기 있는 숫자 딱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27번의 세금이나 여기 있는 숫자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사가 되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실무수행평가는 TAT 2급에서 물어보는 패턴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FAT 1급에서 물어보는 패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FAT 1급에서 평가 문제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여기 조회에서 하는 거는 어려운 것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부 20개 문제죠. 아니 10개 문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0개 배점이 22점 배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회 TAT 2급의 결산 문제 어떻게 출제했는가 보겠습니다. 수동결산 1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합계전액시산표에서 확인되는 선급 비용은 전액 공장 화재보험료이다. 당사는 10월 1일 날 공장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1년분 보험료 240만 원을 선납하고 자산으로 처리했다. 예, 그 자산이 바로 이 선급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240만 원을 선급 비용으로 10월 1일 날 처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행과제가 뭐라냐? 기간 경과액을 계산해서 결산 정리분계를 입력하라. 월할로 보험료를 계산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기간 경과가 보험료가 보험기간이 얼마 경과되었느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경과한 거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3개월이잖아요. 3개월치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기간 경과분의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3개월치를 비용으로 발생시켜야 되니까 차변이 보험료가 되고 대변은 자산으로 잡았던 선급 비용은 감소해야 되니까 자산 감소 대변 선급 비용을 대변에 기록하여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3개월치 금액이 얼마냐? 240만 원의 3개월치는 1년분이니까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 되죠. 얼마가 나오시겠습니까? 120만 원이면 3개월치면 30만 원인데 240이니까 60만 원 나오지 않을까요? 24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2 하게 되면은 이 6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이 60만 원을 비용으로 발생시키고 자산에서 감소시키는 요 분계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자 일반 전표. 자, 그럼 입력할까요?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가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의 보험료. 자, 여기서 이제 보험료 어디 보험료냐? 매장의 보험료냐 아니면은 공장의 보험료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아까 공장 화재 보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500번대 보험료를 찾아야 돼요. 네. 521번 써야 됩니다. 자, 거래처하고 적용은 알 수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금액은 60만 원. 대변은 선급 비용에서 감소시켜야 됩니다. 10월 1일 날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133번 선급 비용 쭉 가셔서 6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혹시 10월 1일 날 정말 선급 비용으로 240만 원 처리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일반 전표에 10월 1일 거를 조회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10월 1일 날 보니까 선급 비용 공장 화재보험 240만 원 자산 잡아놨잖아요. 확인이 됐죠. 그래서 틀림없이 맞다 이겁니다. 우리는 12월 31일 날 선급 비용에서 60만 원을 자산 감소시키고 그것을 비용으로 발생시켜야 결산 분계가 제대로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수동결산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입니다. 근데 자료 설명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1번, 기말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해라. 네. 그래서 이건 계산을 한 다음에 단기대여금의 대손충당금란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은 이거는 원재료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입력을 하고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입력을 하고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자료 설명은 날짜 입력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해당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수행과제,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분계를 하시오. 단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하고 미처분 2월 이익잉여금 전액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2월 하기로 한다. 네, 여기 손익대체분계 하면은 이 작업이 다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준비할 것은 1번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이대로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계 잔액시산표로 갑니다. 합계 잔액시산표를 12월 31일로 조회를 하신 다음에 단기 대여금을 찾습니다. 유동자산에 단기 대여금이 있겠죠. 받으러 온 바로 밑에 있는데 보충법이라고 했지만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단기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이 있다면 그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잔액은 차변에 있는 것이죠. 2천만 원의 1%를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20만 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메모지에다가 20만 원을 딱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충법으로 하라 그랬지만 없으니까 20만 원 모두를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됐어요.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요 메뉴로 가야죠. 클릭하시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로 결산하는 거예요. 자, 자료에 있는 1번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1번부터.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부터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좀 밑으로 내려가야 있어요. 판매관리비 밑으로. 네, 판매관리비 밑으로. 네. 기타의 대손 상각비. 우리가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은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되는 건이에요.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찾아가야 거기 단기대여금이라는 개정 과목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계산했던 20만 원을 입력해요. 엔터. 항상 금액을 입력하고서 엔터까지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설명에 있는 2번 자료를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저 위로 쭉 올라가야 있습니다. 원재료 B를 만나는데 원재료 B에 보면은 기초 원재료 재고액, 단기 원재료 매입액, 그 밑에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있어요. 여기다가 4850000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제공품, 이거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인데, 제공품이라는 것은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다 공장에 투입되어야 제공품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 여기 있죠? 기초 제공품 재고액과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있는데, 이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 위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다 합친 다음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완성됐기 때문에 더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아직 기계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예, 제조원가에서 빼주는 게 기말 제공품 재고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입력해 주는 거예요. 1540000. 항상 기말이라는 것은 빼주는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 우리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빼주게 됩니다. 1540만 원을 여기다 입력만 해주면 알아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제품은 뭐예요? 기말 제품 재고액. 그러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는 것은 제공품이 끝나야 제품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에 여기 있어요.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주어야 이제 비로소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23900 000을 입력하면 이게 뭐냐면 이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빼주게 되면 이게 완성품 제조원가, 요거 4억 4천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손익계산서로 갈 거예요.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평가 손실과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에다가 기초 제품 재고액은 더하고 요거는 뺀 거예요. 그것이 4억 4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할 거 다 입력했죠. 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눌러주면 됩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단추 눌러주고요.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해주면은 자료 설명에 있는 2번까지 해서 결산 자료 입력해서 할 일은 끝난 거고요.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손익 대체분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갑니다. FAT 1급에서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결산에 반영했던 거에 의해서 손익계산서가 다시 계상되고요. 그 단기의 손익계산서가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처분 예정일과 처분 확정일을 여기다 입력해 줍니다. 단기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2024 0228 그리고 처분 확정일 2023 0228 이렇게 두 개의 날짜 입력하시고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누르면 손익 대체 분계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모두 2월 되는 그 분계가 다 만들어지죠. 자, 전표 추가 누르시고 6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손익 대체 분계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수행 과제가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실무 수행 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실무 수행 평가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실무 수행 평가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조회해서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은 얼마냐? 네, 영수증 수취 명세서 우리 아까 저장해 놓은 거 있었죠? 네, 클릭하셔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에 가서 가지고 11번이 이거죠.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은 87만 원입니다.
그래서 답을 870000으로 입력하십니다.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다음에 22번 바드럼 현황을 조회하라. 1사분기. 네, 이것도 우리가 1사분기 거는 어음을 입력한 적이 앞에 뭐 혹시 있었나요? 네, 아무튼 1사분기 거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바드럼 현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드럼 현황. 네. 문제에서 할인받은 바드럼의 총액은 얼마냐? 그러면 어음 조회에 가셔가지고요. 어음 조회에 가셔서 여기 조회 구분을 할인을 선택해. 할인을 선택하시고 거래일을 1사분기로 입력해 주면 돼요. 2023 1월부터 2023 3월까지를 우리가 1사분기라고 해요. 1월부터 3월 거래처는 엔터. 자, 할인이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고요. 할인받은 어음의 총액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합계 금액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300만 원. 다음에 23번 1월계표 조회. 1월에 발생한 여비교통비, 판매관리비, 여비교통비는 얼마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판매관리비에도 여비교통비가 있고 제조경비에도 여비교통비가 있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여비교통비를 보려면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월계표로 가셔가지고 전체 메뉴에서 월계표 탭을 누른 다음에 1월에 발생한 1월부터 1월로 조회하시고, 네, 개정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FAT 1급하고 좀 많아지죠. FAT 1급은 판매관리비 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경비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제조경비, 제조경비 밑에 판매관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비교통비 이것이 되겠습니다. 120만 원을 128만 원이네요. 128만 원 정확하게 답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 똑같은 월계표입니다. 1사분기 영업의 비용의 금액은 얼마냐? 네, 지금 여기에서 1사분기니까 1월부터 3월이 1사분기예요. 1월부터 3월을 1사분기라고. 영업의 비용, 판매관리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있습니다. 영업의 수익 밑에 영업의 비용 1126000 맞나요? 1126000. 그 다음에 25번 4사분기 영업의 비용의 금액은 얼마냐? 네, 4사분기니까 10월부터 12월로 조회기간을 바꾼 다음에 다시 영업의 비용 밑으로 쭉 내려와서 8960000을 답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8960000. 다음 27번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 4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의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26번 안 했나요? 네, 26번 거래처 원장 먼저 하겠습니다. 3월 말 국민은행의 보통예금의 잔액은 얼마냐? 네,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앞에 날짜에서는 엔터로 지나가고 뒤에 날짜만 3월부터 엔터를 칩니다. 개정 과목은 보통예금은 103번이라는 거 이제 코드 외웠죠. 거래처 분류에서는 그냥 엔터를 치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은행 잔액 141662000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조회를 여러분이 빨리 하는 거 이거 요령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엔터로 지나가도 되는데 뭔가를 거기다 막 입력한다든가 이러면 시간 낭비가 많아지죠. 다음에 27번 거래처 원장 4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 자, 뒤에 날짜를 4월로 바꾸고, 뒤에 날짜 월만 4월로 바꾸시면 돼요. 일은 그냥 엔터 치면 말일이 자동 입력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쯤 여러분 수준에서는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라는 걸 아셔야 돼. 조회하지 마시고 108. 거래처에서는 엔터 쳐야죠. 아이고 너무 많네. 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삼보마켓 맨 위에 있네요. 5170 맞았고, 갤러웨이, 예, 그 바로 밑에 있는 거네요. 틀렸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처가 위에서부터 안 물어보고 막 저 끝에 있는 걸 물어본다든가 이러면은 이 컨트롤 F라는 기능, 이 기능 여러분 아시죠? 예, 찾는 기능, 이걸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거래처 원장에서 6월 말 유정산업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 날짜, 뒤에 날짜를 6월로 입력하시고 엔터. 네, 외상매출금이었죠? 지금 예상매출금으로 되어 있죠? 엔터 계속 치시고, 예, 유정산업을 찾으려는데 위에서부터 보니까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F하고 유정 한번 입력해 보십니다. 예, 바로 찾았습니다. 유정하고 엔터 치면 보이죠? 32010000.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12월 말 신한카드의 외상매출금 잔액입니다. 그러면 뒤에 날짜 여기 12월로 입력하시고 엔터. 108번 외상매출금 엔터. 계속 엔터. 자, 신한카드. 자, 카드사는 밑에 있어요. 왜냐? 카드사의 거래처 코드가 9만 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코드 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카드사가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는 외상매출금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한카드 99602 확인하시고 3740000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다음에 30번 재무상태표 3월 말 계정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재무상태표 열으셔가지고 3월달로 조회합니다. 가운데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칸을 좀 좁히면 편리하고요. 지급어음, 네, 지급어음은 유동부채에서 확인할 수 있죠. 맞았고, 예수금 유동부채에 있는 거죠. 맞았고, 가수금 유동부채죠. 네, 가수금이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은 31번 재무상태표 조회. 9월 말 유형자산의 금액은 얼마냐? 지금 재무상태표니까 여기를 9월로 입력하고, 예, 유형자산 밑에 비유동자산에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 56130000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다음 9월 말, 지금 9월이죠. 가지급금의 잔액은 얼마냐? 가지급금은 유동자산에 있습니다. 가지급금 유동자산 당좌자산 쪽에서 찾으세요. 210만원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12월 말 선급비용, 선급비용도 당좌자산에 있는 겁니다. 선급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 12월 말이죠. 네, 12월로. 네, 12월로 안 바꿨네요, 제가. 12월로 해주시고, 네, 당좌자산 안에서 선급비용 여기 있습니다. 180만원.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고요. 다음에 기말 원재료 제한액은 얼마냐? 예, 원재료라는 것은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이 있죠. 원재료 4850000. 기말 원재료 재고액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결산에 입력한 자료 463페이지에 있는 원재료가 4850000이죠. 그 다음에 35번
12월 말 2월 이익여금 잔액은 얼마냐? 네. 2월 이익여금 419-610-904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찾았어요. 미처분 이익여금이죠. 예. 2월 이익여금은 미처분 이익여금입니다. 그래서 404-510-904 그래서 3번 답이 되겠습니다. 네. 요 35번을 맞았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제대로만 찾았으면 다 맞은 거예요. 왜냐면 이 35번은 이게 맞았다는 것은 재무상태표가 일단 맞았을 거고 손익계산서가 맞았기 때문에 이게 맞은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평가 문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까지 하고 나서 평가 문제 하고 이제 나머지 문제는 이제 근로소득 문제 남아 있는 것이죠.